쏟아지는 시속 200km의 강풍이 인간의 접근을 용납치 않는 땅이다. 남극은 한반도의 62배, 지구 전체 육지 면적의 9%에 해당하는 넓은 땅이다. 평균 해발 고도 2,600m, 얼음 두께만 해도 2,200m에 달하며 최저기온은 영하 89도까지 내려간다. 때문에 미지의 땅이라 불렸던 남극. 인류는 그런 남극에 끊임없이 도전해왔다. (1911년 12월) 노르웨이의 탐험가 아문센이 세계 최초로 남극 땅을 밟았고, 그의 뒤를 이어 영국 탐험가 스콧이 남극점에 도달했다. 1985년 11월 6일 장도에 오른 17명의 한국해양소년단 남극 탐험대.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현지를 향하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남극이라는 것은 특별한 곳이야. 그 시절 각각의 접근이 그렇게 쉽지 않은 지역이었었기 때문에 제의를 했을 때 저는 흔쾌히 그래, 이것은 내가 지금까지 여러 산에서 경험했었던 것들을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준비된 자가 한 번 정도는 희생해 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감정에서 저는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그리고 또 두려운 마음, 그렇게 출발을 해서 갔습니다. 대한민국이 남극 탐험에 도전할 수 있었던 것은 1983년 국회의원이었던 윤석순이 한국해양소년단 연맹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했고, 이를 계기로 1985년 해양소년단 연맹 총재로 취임하게 되면서 남극에 대한 관심을 기울였기 때문이다. 그때 해양소년단 연맹 단원들 중에서 그 산악인 출신들이 몇이 있었어요. 총재님이 중심돼가지고 남극점 탐험에 말이지 할 수 있게끔 도와주십시오. 2번, 3번 하여튼 잊을만 하면 또 찾아와서 얘기하고. 1978년도부터 대통령 특별 지시에 의해서 연말경부터 시작해서 크릴 새우잡이를 나가서, 그것도 여러 번 나가서 잡다 보니까 남극 조약에 가입된 나라들이 단속을 하는 거예요. 못 잡게. 사실 남극 탐사에 대한 시도는 박정희 정부 시절 시작됐다. 200해리 새 해양시대에 대처해서 새로운 어장을 개발하기 위한 남극 새우 개발 실험조사선 남북호가 부산항을 출항했습니다. 경제 발전을 위해 외화벌이를 다각적으로 모색하던 1978년 남극 해역에 시험 조사선을 파견해 새우 어장 개발에 힘을 쏟았던 것이다.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남극에 엄청난 자원이 있는데 난 강원에서는 몇 명 없고 남극 조약에 가입한 것도 아니고 저 자원만 가져오면 우리가 경제 성장할 텐데 원하는 것은 물고기 잡는 자신 있으니까, 그래서 일단 그러면 배라도 가봐라 이거야. 남비에 뭐 있을 텐데 잡아봐라 이거. 그래서 이제 한계가 크릴이었죠. 새끼손가락만 해요. 잡아가지고 간장으로 만들기도 하고, 이게 암컷 수컷 따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잡아와서 이제 아주 상태가 좋으면은 이 낚시 미끼로 일반 수출도 하고, 아니면 이 동물 사료로 이제 하기도 하고 했죠. 또한 시험 조사선 파견에 앞서 남극 수산자원 개발 참여를 위해 남극 조약 가입을 추진키로 하고 가입 의사를 담은 각서를 조약 가입국에 보내기도 했다. 우리나라 외교부가 노력을 전혀 안 한 건 아닙니다. 했지만 아무런 근거 없었잖아요, 우리가. 그 당시만 해도 이 세계 각국이 자유진영과 공산진영으로 갈라져 가지고 공산권 국가가 반대를 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한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남극 발전을 위해서 무슨 연구를 한다든지 실적도 하나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 가입시켜 줄 수가 없다. 이에 윤석수는
해양소년단 단원들과 산악인을 중심으로 탐험대를 꾸리기 시작했다. 남극을 갖다 이제 가려고 조사하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 자꾸 이제 새로운 사실이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남극이 탐험의 시대가 아니라 이제 과학의 시대로 가는 거예요. 85년도에. 이때 그래가지고 이 탐험대만 끌고 가면은 안 되겠구나 해가지고 지금 대덕에 있는 연구소하고 우리 해양연구소 두 군데로 공문을 보냈어요. 우리가 남극 탐험을 하는데 과학자를 보내달라. 근데 저쪽 연구소는 굉장히 규모가 크고 역사가 길어요. 그래서 중앙간부가 그걸 받았다, 그 편지를. 그래가지고 보고, 야, 우리 해양상 없다, 얘가. 딱 한마디로 거절했는데, 우리 해양연은 조그맣어요. 그래서 당시 허영택 소장이, 양반이 해양생물학자라고? 남북 연구해야 된다, 얘가. 근데 우리는 사람은 있지만, 과학자는 있지만 예산이 없다, 얘가. 그래서 한 사람은 우리 해양연구소 예산을 보냈고, 한 사람은 이 해양소년 예산을 보냈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저는 지질학자고 기상학자 최효 박사라고 최효. 그 두 사람을 보낸 게 이제 1985년 11월 12일이었어요. 그때 처음 남극 가게 된 거죠. 윤석선을 단장으로 과학자와 산악인, 방송사 기자까지 포함 총 17명으로 구성된 남극 관측 탐험대는 남극의 최고봉 빈슨 매시프 등반팀과 킹 조지섬 탐사팀으로 역할 분담을 한 후 출발에 앞서 준비에 들어갔다. 무엇보다 시급했던 건 남극에 대한 충분한 자료였다. 그 당시에는 남극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백과사전 수준밖에 없었어요. 자료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단은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외국에 있는 극지 전문 회사라든지 극지에 관계되는 연구소라든지 이런 데다가 이제 저희들이 이제 부탁을 했죠. 하지만 쉽지 않았다. 외국서 이 남극에 대한 그 자료를 안 가르쳐줘요. 왜 그러냐면 남극이 이제 그 서로들 이게 우리 땅이다, 이게 우리 땅이다, 이게 우리 땅이다 해가지고 그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그냥 자료 줬겠어요. 우리가 손발이 닳도록 빌었죠. 제발 좀 도와달라. 우리가 이렇게 자료가 없는데 지금은 뭐 팩스나 되지 그때는 텔레그라프를 해가지고 시차가 전혀 안 맞았어요. 그쪽에서 보내주는 사람과 우리가 시차가 안 맞으니까 그걸 받기 위해서 날밤 새는 경우가 많았죠. 그래서 그때 받았던 그 텔레그라프라든지 주고받은 서류들이 박스로 라면 박스로 몇 박스가 됩니다. 이뿐만이 아니었다. 체력 단련을 위해 극기 훈련을 진행했고 등반과 탐험에 필요한 장비와 17명의 대원들이 2달간 먹을 식량을 준비하는 일도 쉽지 않았다. 예를 들어서 이제 설악산에서 산악훈련, 암대훈련, 또 서울서 부산까지 이제 도보훈련, 신체적인 훈련을 저희들이 다 했었고 1인당 등산 장비를 포함해서 식량까지 다 합쳐서 30kg를 초과할 수 없다라는 항공사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등산에 필요한 장비를 뺄 수는 없고 먹는 것에서 줄일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좀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마운틴 하우스라 또 일본의 고산에서 사용하는 쌀이나 또 한국에서 군대에 납품하는 냉동, 건조, 알파미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해서 맞춰 나갔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알파미래 갖고 경상도 말로는 찐쌀이라는데 쌀을 쪄가지고 비닐 봉투에 넣어가지고 남겨서 눈을 녹여 갖고 그 뜨뜻한 물을 그 봉투에 부어가지고 그래 한 30분 흔듭니다. 그 흔들면 그게 이제 밥이 돼요. 야채 같은 것도 이제 전부 다 건조를 시켜가지고 분말화 시켜가지고 그래서 최대한 무게도 가볍게 하고 부피도 가볍게 하고 상하지 않게 하고. 모든 준비를 마친 남극 관측 탐험대는 정부의 승인을 받는 일만 남았다. 하지만 관측 탐사 계획을 승인해 주거나 탐사 후의 재반 과정을 책임질 정부 부처는 없었다. 아무도 책임 안 질라죠. 왜냐 만약 가서 사고가 났다든지 무슨 뭐 안 좋냐 죽었다 이러면 누가 책임질 사람이 있겠습니까? 주무 부서도 없고 또 하고자 하는 관료 없으니까 결국은 저희 단장님이 통수권자를 대통령 직접 만났죠. 비서실에서는 날 보고 15분 바쁘시니까 잠깐만 보고만 하고 나오라고 말해요.
가서 보고를 드리니까 서로 연락은 어떻게 하느냐,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장비부터 시작해서 그런 걸 대통령이 꼬치꼬치 다 알아보시고 1시간 반이 걸렸어. 15분이 아니라. 그래서 가져갔던 보고서 각각 결제 좀 해 주십시오. 깜짝 놀라시면서 대통령이 말이지 결제를 하는데 총리 결제도 없고 주무장관 결제도 없는 걸 대통령이 결제를 어떻게 해? 하지만 그대로 물러설 수 없었던 윤석수는 전두환 대통령을 설득하기 시작했고 결국 대통령이 재가를 받는데 성공한다. 각각 지금 같이 가는 단원들이 이 청와대 앞에 다방에서 전부 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각각께 보고를 했느냐 안 했느냐는 결제 안 해주시면 증거가 없지 않습니까? 꼭 성공하고 돌아갔습니다. 에이! 그러더니 딱 거기서 사인해 주신 거예요. 드디어 1985년 11월 6일 남극 관측 탐험대가 남극으로 향했고 미국 LA와 칠레 푼타 아레나스를 거쳐 11월 16일 남극 땅에 첫 발을 내디딜 수 있었다. 김포국제공항을 출발한 지 열흘 만이었다. 그때는 항공편이 원하지 않는 시대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더 시간이 걸린 것이 대륙의 마지막 공항인 푼타아레나에서 남극을 가기 위한 공항에서는 칠레 공군기를 이용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남미의 날씨도 좋아야 되고 남극의 날씨도 좋아야 되고 동시에 좋을 때가 참 드물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번 이제 짐을 가지고 공항 갔다가 돌아오고 또 공항에서 야 날 좋다 온나 또 갔다가 또 남극에서 날씨 안 좋다 비행기 다 타고 있는데 캔슬되고 그런 적이 몇 번 있었어요. 굉장히 연료 탱크로 이렇게 반은 또 맹글어져 있었기 때문에 위험 요소도 굉장히 큰 그런 비행기를 타고서 이 활주로는 없는 상태고 빙하 위에 스키를 장착한 비행기에 내릴 때 그 어떤 그 떨림 같은 거, 곤두박질 칠 것 같은 그런 굉장한 상황에서 저희가 남극에 내렸습니다. 그때 첫 인상이라고 그러면은 굉장히 더 혹독할 줄 알았는데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그렇게 쉽다는 생각은 들지 않더라고. 그때는 굉장히 날씨가 좋았었습니다. 남극 킹 조지 섬에 도착한 탐험대는 우선 빈슨 매시프 등반팀을 떠나보내고 베이스 캠프 설치와 태극기를 설치하는 작업부터 시작했다. 태극기 꽂고 애국가를 제창했어요.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딴 친구들도 눈시울이 뜨거웠다. 아주 울컥했죠 그때. 이 미지의 땅에 와서 우리가 태극기를 꽂고 애국가를 부를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잖아요. 우리 탐험대 제1진 킹조지 관측팀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풍량, 풍속 등 기상을 조사하고 식물 채집과 연구에 필요한 암석과 화석을 채취했다. 책에서 조금 뒤져보면 그게 전부 다죠. 그래서 가서 우리 이제 그 여름이니까 해안 바닥에 텐트 쳐놓고 이제 우리는 이제 바위가 어떤 돌 돼 있냐, 그다음에 이 해안은 어떤 거 돼 있냐, 화석 나오는 거나 모아보자 해서 이런 식의 어떻게 말하면 아주 순전히 개발 조사를 한 거죠. 또한 수중 탐사와 수중 촬영도 했다. 남백령의 수중 탐험은 한 번 잠수에 20분을 넘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해저 생물 자료가 없는 우리로서는 한 점이라도 더 채집하기 위해 40분간을 잠수해 있었다. 우리나라에 그 당시에 남극의 해저에 있는 샘플이 우리나라에 한 개도 없었어요. 남극의 바다에 있는 게. 그럴 때 갈 때 이제 해양연구소 박사들도 좀 부탁을 하고 좋은 자료를 샘플을 좀 채주면 좋겠다 해서 제가 좀 물에서 40분 넘게 다이빙을 한 여러 번 했죠. 그래서 남극에 있는 조개류, 갑각류, 다시마, 미역 이런 LG류 이런 걸 이제 다 채집해 가지고 한국을 가져왔죠.
킹조지섬 탐사와 동시에 등반팀은 남극의 최고봉인 빈슨 매시프 정상을 향해 오르고 있었다. 그것은 카메라와 나침반, 고도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혹한의 땅이었다. 눈보라와 강풍 속에서 앞을 내다보는 시야가 점점 이 흐릿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날씨가 너무 나쁘니까 계속 안경에는 철이와 눈보라가 이어돼서 안경을 계속 닦는 그 자체도 너무 힘이 들고 동영상 카메라를 가지고 갔었는데 그 카메라를 꺼내서 돌렸는데 다 얼어서 동영상 장비는 움직이질 않아서 동영상 촬영을 못하고. 등반팀 대원들이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건 역시 추위였다. 히말라야 같은 곳은 해발 5,000m 정도 되더라도 햇볕이 쬐고 그러면 영상의 날씨를 우리한테 선물해줘요. 근데 이곳은 그냥 좋아지지 않으면 그냥 깡추위로 계속, 그러니까 몸이 오한으로부터 이게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없고, 아무리 무거운 짐을 지고 우리가 경사면으로 올라가도 땀을 한 번도 흘려본 적이 없다라는 그런 경험이 지금도 이렇게 좀 있습니다. 마지막 3캠프에 도착했을 때의 기온은 영하 35도. 또다시 눈보라가 쳤고 대원들은 날씨가 좋아지기를 기다렸다. 사흘을 기다렸을 때 빈슨 매시프가 보이기 시작했다. 눈만 있던 곳에서 시야가 약간 좋아지는 느낌이 들어서 또 다시 출발해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 정도를 기진맥진해서 올라가서 어딘가에 갔는데 하얀빛이 공지선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늘과 산과의 어떤 희미한 실루엣이 이렇게 펼쳐지는 광경이, 그래서 저기가 정상이면 좋겠다라는 생각. 또 저곳에 올라갔는데 또 앞에 봉우리가 보이면 어쩌지 하는 불안감도 좀, 그건 더 이상 우리가 전진하기가 너무 힘든 상황이었기 때문에 마지막 봉우리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탈진 상태로 사투를 벌인 끝에 마침내 1985년 11월 29일 0시 30분 태고의 만년설에 덮인 5,140m의 남극 대륙 최고봉 빈슨 매시프의 태극기를 휘날렸다. 끈질긴 노력과 인내 끝에 올라선 남극의 최고봉 빈슨 매시프. 대한민국 최초이자 세계에선 6번째 등정이었다.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더니 유엔기가 바람에 휘날리고 있었습니다. 강풍에. 늘 정상에 가면 선례가 어떤 먼저 온 분들의 그 어떤 흔적을 가지고 오고, 우리도 흔적 하나 정도는 거기에다가 남겨놓고 오는 게 관례거든요. 그러면 서로들 정상에 왔다라는 게 확인이 되니까. 그래서 태극기를 꽂고 그 힘들었지만 저희가 국기에 대한 경례를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인류의 마지막 보고인 남극을 탐험한 한국해양소년단 연맹 소속 남극탐험대원이 귀국 해산했습니다. 40일간의 긴 여정 끝에 성공적인 탐사 활동을 마친 탐험대는 1985년 12월 16일 귀국했다. 반드시 성공해 무사 귀환하겠다는 대통령과의 약속을 지킨 것이다.